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머리야. 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 오늘은 MC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나더 랩의 오인혜입니다. 뻥! MC 해머. 안녕하십니까. 야, 여긴 지금 보니까 원고에 KBS의 남자라고 적혀있는데 네네네.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KBS에 진출하기 위해서 네. MBC와 SBS를 밑밥으로 깔았던 것입니다. 입술에 침 좀 발라주실래요? 네. KBS의 남자 캐남이라고 하죠.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똑같으셔 맨날. 뭘? SBS에서도 맨날 나 그랬다니까요? 왜 이렇게 어필하세요? 내 실력으로 장지를 하셔야지. 여의도로 잡아놨다니까. 여기 아니 EBS에서는 17년간 진행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내가 그 약간 뭐라고 할까 이 매미 같아요. 매미가 7년 동안 땅에서 살다가 네. 2주 동안 올라와서 맴맴 하잖아요. 네. 7년 동안 내가 EBS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럼 KBS 한 달 봅니다. 예. 짧게. 진행하시죠. 네. 지난주 저희가 홍보가 1도 없었는데 와,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저희들끼리 약간 놀래고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생각보다 10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심지어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심지어 매불쇼에서도 약간 그 태클 걸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뭐 지금 밑밥 가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냐.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너희냐. 우린 정말 홍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정말 그 대단합니다. 매불쇼 패밀리인 줄 아시는데 사실 저희가 매불쇼보다 먼저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덜 알려졌을 뿐이지. 뭘 덜 알려줘.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매불쇼도 우리 전민기 팀장님 방송 몇 개예요 지금요? 매불쇼 몇 개? 저 방송 몇 개 하냐고요? 뭐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열 몇 개 하잖아요. 네. 뭐 나도 열 몇 개 하고. 네. 그 중에 하나 매불쇼가 원 오브 댐인데. 전 심지어가 격주로 나갑니다. 그래요? 내 거라고 할 수도 없어. 매불쇼 홍보 그만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네. 제 근데 얘기가 너무 많아. 오윤의 팬이 왜 이래 많아? 무슨 일이야 여러분. 나 감동받았잖아요. 아니 나는 사실은 머릿속으로 네. 저는요. 이제 이게 라디오 정규로 가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명을 MC로 쓰는 건 무리다. 비용도 그렇고. 욕망덩어리. 오윤을 빼려고 했는데 성킴 선생님 죄송해요. 오윤에 꼭 필요한 것 같아. 저는 네. 이걸 또 밑밥으로 해서 네. 또 다른 프로로 갈 수가 있어. 그럼 잘 됐네. 나랑 오윤애랑 하면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아무튼 댓글에 너무 반응이 좋았고 특히 유니스케이님 요거 뭐요? 한번 본인이 직접 읽어보세요. 유니스케이님의 유니스케이 어디 있어?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게 유니스케이님이야. 영어를 이렇게 읽는군요. 네네. 자, 아버님이 교사인데 오윤혜 같은 딸이 나왔다니. 이게 어떤 의미죠? 친아빠 맞고요. 유전자 검사 100%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빠의 등장이 또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좀 충격이었다. 이런 생각하고 저희 아빠는 아직도 미련을 갖고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이 된다면 이거를 매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하겠대요? 네, 약간 욕망이 크신 분이라서. 다음에 또 연결 한번 이거 해보고. 뭐예요 이거? 뭐요? 아쿠아님. 아쿠아님께서 네. 제 왼쪽에 김학도씨 아닙니까? 썬킴 진짜 닮았어 약간. 뭘 닮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뭘 비슷해요. 뜯어보면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요? 네. 지금 정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 가면은 네. 중고등학생 중딩 애들이 네. 김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학도가 생각보다 키가 크다고. 그때 이제 EBS 영어 방송 같은 때였거든요. 김학도가 영어도 한다. 뭐 이런 소리 들었다니까요.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약간... 사실 내가 어떻게 그래요? 공영 방송에서 거짓말 안 근데 좀 하겠습니다. 닮았지만 네. 뇌가 섹시하다는 거. 네, 아무튼 열심히 우리가 네. 이런 반응들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3회부터는 이제 제가 4회까지 MC가 돼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아마 썬킴 쌤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잘하면 아마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네. 보던 거 알죠? 네. 짧게 가는 1인자보다는 네. 오래 가는 게스트가 좋아요. 나도. 다른 프로그램은 봐봐. MC는 바뀌지만 게스트는 오래 가요. 그치.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말의 양이 많아요, 우리 썬킴 쌤은. 네. 뭐가 말이 많아 내가. 알아서 입을 막아주면 돼. 자, 좋습니다. 오늘 거침없는 녀석들 세상 모든 문제 해결단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이게 매우 심오한 문제예요. 인류의 어떤 탄생부터 가장 풀기 힘든 숙제. 뭡니까? 바로 이 결혼 문제거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세계 되고 1위라면서요. 그게 왜 우리 문제예요? 그럼 누구 문제죠? 아니 나라를 위해 가지고 왜 그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죠? 아니 뭐 인구가 주는 거는 I'm sorry인데 네. 내가 뭐 국가의 애국을 위해 가지고 내가 애를 낳아야 되겠다. 우리 축구단 만들자 11명.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솔직히. 그럴 수는 그렇죠. 없지만 네. 이게 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긴 하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한 명 더 낳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능력만 되면 솔직히 5명도 낳고 싶어요. 능력이란 게 어떤 능력을 말하는 그러니까 아이를 좀 잘
키울 수 있는 능력 있잖아. 애를 좀 제가 더 능력 있어서 애를 좀 누가 봐주고 그러면 난 5명도 날 건데? 애를 좋아하시는구나. 애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참 결혼 생활을 행복하시는 것 같아요. 전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왜 이렇게 째려봐요 나를? 여기는 지금.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주제 뭐냐면요. 네. 당신은 왜 결혼이 두려운가? 왜냐면 요새 비혼족? 결혼도 많이 안 하고 네. 출산도 많이 안 하는 게 뭐 어쨌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 건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시스템 네. 속에서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아니 인류가 대체 결혼이라는 걸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이요? 결혼이요? 오래됐어요? 결혼 제도는 꽤 오래됐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결혼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 난혼이 처음에 그 시작이 됐다가 난혼이 뭐예요? 난혼이 뭐냐면 난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냥 그룹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여러 명, 엄마 여러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계 사회로 갔다가 네. 왜 모계 사회가 되냐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가 누구 아들 딸인지 자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유전자 검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건 누가 엄마라는 건 알잖아요. 낳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제 모계 사회가 형성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경제권이라는 것이 남성으로 넘어가면서 사냥도 남자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제 부계 사회로 넘어갔는데 네. 성경 구약 성서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네. 자 여기서 지금 들어왔네요. 네. 네네. 조용히 좀 하라고 하네요. 네. 님께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성서가 만약에 맞다는 가정하에는 네. 그 아브라함이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갈라진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그 성서 말고 여러 가지 사료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기원전 2100년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00년 전, 5000년 전에 이미 결혼 제도와 그러니까 처첩 제도, 축첩 제도가 있었다. 꽤 오래된 거예요. 꽤 오래됐네. 그렇게 따지니까. 자, 이렇게 오래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짚어보고 네. 사실 결혼에 대해서 우리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저희가 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기혼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분들 미혼 남녀 두 분을 모시고서 결혼에 대해서 20대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빅데이터로 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30대 남성 중 50.8% 그리고 30대 여성 중 33.6%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혼자 살고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많아서 이분들 한번 모셔놓고 진짜 우리 남녀 결혼 아주 이분들 바로 지금 정년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모셔놓고 이 두 분 이야기를 해볼까 결혼하세요. 뭔 소리야. 뭐 그렇게 엮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남선녀를 모셨습니다. 자, 강한 그러면 부정은 긍정인데. 네, 오늘 이분부터 좀 모셔볼게요. 자, 우리 KBS에 굉장히 총망받는 인재라고 합니다. 예, 그 프로그램도 밝히면 안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프로그램의 PD를 하고 계신 네. 분 이삥삥 PD님 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30대 초중반입니다. 30대요? 이제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오, 전 처음 봤을 때 학생이 견학 온 줄 알았잖아. KBS. 저는 지금 눈만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 눈만 딱 봤을 때 가수 양파인 줄 알았어요. 닮았대요. 아까. 눈이 양파예요. 어니언. 어니언.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오늘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듣고서 이 자리에 나오게 선배님이 되셨어요? 갑자기 네. 시간 되냐고 나오라고. 그냥 그렇게 오셨군요. 이분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오늘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형님. 자, 일단 우리 세 건은 친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쟤는 뭐야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생긴 것과 다르게 네. 명문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학가에 인기나. 명조롱이로 활동하고 있는 네. 명민준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민준입니다. 네. 조금 더 주제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필마를 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촬영하는 걸 봤잖아요. 쓸데없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편집을 되게 잘해주시네요. 이래 편집 거의 안 나는데. 편집 거의 안 그대로 하는데. 나와요. 그래요? 네. 이거 다 나갑니까? 앞에 그대로 하는 나가요. 거. 네. 생방에. 날것이네요. 선칩 아저씨는 썬칩은 썬킴, 과자고요. 썬킴, 죄송합니다. 이분은 썬킴. 처음 이런 듣는 식으로 네. 그 개그를 짜오면 안 돼요. 개그는 애드립으로 해야 돼. 그렇지? 여기 평가당하는 자리인가요? 게스트 불러놓고? 자, 일단 명민준 씨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32이요. 이제 33 32. 되죠. 제일 네. 좋은 나이. 제일 좋은 나이에요. 가장 정자가 활발한 32이면 나이. 몇 년생이세요? 활발한 나이. 몇 년생이세요 지금요? 90년생이에요. 90학번이 아니라 90년생. 90년생이 네, 올해 09학번. 어.
이 PD님도 좋은 30대 나이. 초반이라고 30 하셨고. 초반이야, 초중반. 네. 아, 초중반. 초중반. 누나예요, 저보다? 그럼- 네, 누나입니다. 그럼 엄청 34세. 고원이시네. 34시라고 그 정도. 네, 맞습니다. 결혼 일단 두 분 미혼이시잖아요. 네, 미혼입니다. 그 주변에 어떤 결혼에 대한 그 음. 나이 때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봅니까? 어때요? 반응들이? 결혼은 진짜 반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 아. 이런 사람도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찾으려고 막 찾는데 뭐 결정사 이런 데도 가고 근데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이상형이 결혼하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네. 아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고 아, 네. 아 본인은 해당이 안 되고. 본인은 찾으셨는데 주변에는 네. 이제 주변을 그러니까 주변 이 주제도 잘 모르고 왔기 때문에 네. 주변에 취재를 해본 결과 네. 정말 당장이라도 결혼을 내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짝을 찾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 아 근데 남자친구가 있어도 결혼은 굳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아 결혼으로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럼 PD님은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결혼에 대한 네.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 네. 네. 결혼 언젠가 하고 싶죠. 아 지금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은 뭐 하고 지금 싶다.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고. 오. 네. 그리고 너무 이거 너무 그러네. 아, 남자친구가 이걸 보기로 했나 보네 멘트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고 아 근데 요즘 그 젊으신 분들 물론 저도 아직 젊지만 네. 왜 째려봐요. 네. 그 궁금한 게 뭐냐면 결혼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 때만 하겠더니 그러니까 우리 때가 왜냐면 그 인터넷에 회원 가입할 때 나 그 태어난 생년월일 이렇게 드럭드럭 올리잖아요. 네. 계속 올려도 내가 태어난 해가 안 나와. 나 그 경험 알아. 뭐 그런 말은 조금 실수로 더 올리지. 그렇지. 한국 전쟁 나오나. 1950년대로 넘어가서 휙 돌아가지고. 일제 시대가 나오는 거야.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저도 뭐 나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나이 40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 진짜요? 놀 만큼 놀고 이제 지쳐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하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파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싸우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집안 것 때문에 싸워요. 집안과의 싸움.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을 네. 펼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저기 뭐 장모님 장인어른이 뭐 간섭을 한다든지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결혼할 때 집안과 집안이 결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시부모의 이런 역할들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파혼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런 예를 경우도 들어서 주변에 뭐 왕왕 있는 거 명절 때 가가지고 전부 쳐라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저도 결혼한 지 이제 6, 7년 됐는데 며느리한테 전부쳐라 이게 네. 지금 이 시대랑 안 맞는 근데 얘기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이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계속 그래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 그 뭐 이제 며느리 카페에 올라오는 글 보면 네. 아직까지도 뭐 전 부쳐라. 그러니까 저는 안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안 바뀌거든. 나는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왜 전 부쳐라 왜 덤비냐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뭐 싸우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은 네. 어머니가 그분을 이제 붙잡고 한참 설명을 해요. 뭘요? 나는 재산 이 정도 있고 명절 땐 해외여행 갈 거고 이럴 거니까 내가 너 터치 안 할 거니까 서로 터치하지 말자. 오 대놓고. 네, 대놓고. 왜냐면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분들이 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젊은 분들이 이렇게 비혼이라든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난 더 즐기고 싶은데 뭔가 그 속박당하는 그런 제도권에 들어가기 싫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려면 연애를 해야 되고 연애를 하려면 내가 이 사람을 사귀고 싶다. 이런 사귀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네. 그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나기가 어렵다는 게 그러니까 조건이 만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서 사귀면 에너지, 시간, 돈이 들죠. 네. 내가 이 사람을 투자할 만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조건이 많은 거죠. 여기는 제가 심층적인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요. 인터넷으로도 만나고 SNS로도 만나고 또 길거리 지나가다가 만나고 술집에서도 만나고. 그 작업 건다는 게 우리 저기 뭐 대시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로 해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저기요 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제가 당했지 그거를. 이태원 가보시면 관상 비슷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쫙 이렇게 아, 지금은 제가 대기하고 되게 있어요. 뚱뚱하고 살이 쪘지만 네. 아니 지금 멋있어요. 네. 고마워요. 수고할게. 많이 하죠.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얼마나 솔직한데요. 대시한다고 길거리에서 당연하죠. 전화번호 좀 달라고. 네. 대시는 저희 때 많이 했고 요즘엔 DM으로 바로 아, 쏩니다. 맞아. SNS로. 네. 명민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다양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저는 여자들을 아니지만 만나고 표본을 있거든요. 지금 조사.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그런 거에 좀 약간 현타라 그러잖아요. 현자 타임을 느끼는 게 이게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기준이 높아져요. 그러겠다. 예를 들어서 맛집도 그렇습니다. 맛집을 내가 100군데 200군데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맛집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져요. 당연하죠. 그러면서 동네에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웬만하면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표본을 거치면 이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필터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치. 그 전보단 당연히 나아야지. 그렇죠. 그런 필터링이 많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나의 인풋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에너지, 시간, 감정, 돈 등등. 대박. 그러면서 점점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그래? 거죠. 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요거 네. 때문에 어렵다는 거구나. 네, 오히려 진짜 만나는 루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만나고 이게 진짜 쉽게 헤어지고 정확한 쉽게 표현해 헤어지고.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MZ세대는 사실은 무언가 하나 선택할 때 네. 인터넷으로 굉장한 고민을 하잖아요. 맛집 하나만 하더라도 SNS에서 엄청 찾아봐야 되고 이게 이제 이성을 찾는데도 똑같이 그러네. 되어버리니까 최고의 이성을 정말 실수 안 하고 1%의 나의 남자, 여자를 찾으려니까 네. 아니 그게 네. 그게 정말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저도 이제 수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느낀 게 뭐냐면 만나면 편해야 돼요. 만나면 편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전 그 소개팅 학 박사거든요. 그래요? 엄청 많이 해가지고 화기가 있었나 봐요. 많이 해가지고. 세탕 막 뛰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근데 방송처럼 했구나. 그러니까 오전 방송 오후 소개팅 막 이런 식으로. 일단 만날 때 저 어떻게 만났냐면 네.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 순댓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막 순댓국 집에서 만나자고 소주 마시고 소개팅 하는데 소개팅해. 왜냐면 나는 파스타를 싫어해요. 일단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안 먹는 파스타를 소개팅한다고 억지로 먹을 수는 없어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준 다음에 술도 먹고 꽐라도 되고 쓰러져가지고 등 좀 뚫려서 이래가지고 처음이든 뭐 어쨌든. 이게 모습이 좋으면은 만나는 만나고, 거고 싫으면 아니면. 빠이빠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제가 20대 때, 제가 30대 초반 때는 옛날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겪고 시련도 당하고 이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컸고 이 남자는 어떨까, 이 남자의 피부는 어떨까, 냄새는 어떨까, 막 이런 게 궁금했는데 그거를 막 필터링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약간 인조인간 같고 약간 좀 인간미가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맛을 입에 넣어야 되는데 계속 고르기만 하는 거야. 뭐가 더 맛있을지 때깔 보고 이 안에 뭐 들었나 보고 그 전에 먹어보는 게 넣어서 빠른데. 씹어봐야 아는데 네 말 죄송합니다. 노민혜 씨 말대로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보고. 피부도 만져보고 껴안아도 보고 MC 분께서는 지금 사모님 어떻게 만났어요? 저 일단 입안에 넣어봤습니다. 그 아이를 먼저 넣고 아 이건 공영방송 그 말. KBS 맞아요? 유튜브니까. 일단 넣어봤어요. 왜요? 다 들어가 이게? 왜냐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이제 넣고 나서 토할지언정 이 위가 고장 나더라도 그게 그래야 위장이 강해지는 건데 사랑조차도 마치 우리 유아 아이에게 뭐 몸에 안 좋은 건 다 빼주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너무 재단하고 있다니까. 어때요? 제 얘기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정확하고 비슷합니다. 네. 요즘 다 버스 가면 또 다른 버스 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쉽게 좀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 쉽게 네. 또 만나니까 쉽게 헤어지게 네. 되고. 가볍게 뭔가 터치를 하는 느낌? 그런 게 버스 더 너무 아쉽죠. 많이 타니까 멀미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그럼 충족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나는 어렵다. 결혼을 그러니까. 결심할 것이다. 이 이야기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 남자친구 얘기 쭉 하면 되겠네요. 그 사람 없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근데 저는 원래 제 가치관이 제가 왜 감성적이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같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돈이 없고 이래도 나는 이 사람을 내가 먹여 살릴 자신이 있으면 만나고 싶다는 가치관이 되게 컸어요. 그럼 사귀고 싶으면 막 디즈니 뭐 보여주고 이러면 되겠네. 맞아요. 맞죠? 그런 건데. 제가 잘 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돈 없지만 이 애처로운 시인들 막 이렇게 네. 콱 각혈하고 저기 시를 쓰다가 그러니까 뭔가 꾸미는 거 말고. 조선시대에서 자꾸 튀어나와. 저 영화 전공하셔가지고 모든 게 연기 같아 하여튼. 극단적인 경우 그런 예를 들었어.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 들어보죠. 그러니까 막 영혼이 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우주와 내가 만나는. 근데 이건 진짜 되게
좀 약간 추상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그냥 그 조건은 또 다 그런데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나중에 돈이 계속 있을 장담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깨어 있는 분이네. 아니, 근데- KBS 보는 눈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늘 행복한 게 아니고 진짜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병이 있거나 아파요. 그리고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혹은 내가 병이 걸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병간호 해줄 수 있나? 그 내가 이 사람 병간호 해줄 수 있나? 그걸 이게 어떻게 진짜 보는 거야? 그 인성을 보는 건가? 아니 그러면? 인성도 보는데 네. 내가 진짜 이 사람 책임질 수 있는지. 아.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쌓여야 돼서 그 네. 시간을 견뎌야지. 그쵸.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게 처음 어렵죠. 봤는데 내가 진짜 못 버틸 수 있다. 이런 각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이 눈이 제일 높은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 정량화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키 몇 이상, 돈 얼마 이상, 그래. 요거는 딱 정해져 있는 표본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돼요. 그럼 만족. 근데 요런 거, 소개. 나의 감성이 딱 통하고 네. 이런 코드가 100% 맞는 그 사람은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맞는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야. 다 그쵸. 먹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네, 그러시겠네요. 정확한 진단이세요. 네. 아, 네. 명민준 씨는 어떠세요? 어떤 저요? 부분이 충족되면은 결혼 저도 비슷한데 네. 저도 굉장히 그런 친구 같은 평생의 동반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왜 저한테 뭐 방송으로 하지 기대하시는 게 마시고. 아, 지금 KBS는 KBS인데 아니, 유튜브거든요. 저 말이 맞다니까요. 어. 평생 만났을 때 편한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게 0번째 그리고 편한 거 영망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또 뒤에 쭉 뭔데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니, 돈 이상형이 잘 돈이 맞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잠시만 제가 잘하는데 네. 예전에 한번 명민준이 혼자 있길래 제가 소개팅을 한번 해주려고 예, 카톡에 이제 후배 때 형님. 사진을 제가 네. 보여줬어요. 그럼 풀이 커요? 아니 사진 보고서 편한지 어떻게 알아? 그치 모르지. 딱 집어내는데 그럼 뭐 얼굴만 봐요. 편한 상이 있어요. 반상적으로. 편한 얼굴 딱 집어내더라고. 어, 거짓말로 하면 안 그냥 되지. 네네. 편한 거 그리고 본인과 좀 잘 맞는 거. 잘 맞는 거. 어. 그리고 또 원하는 또 이상형이 또 있으니까. 좀 추상적이네 이분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PD님도 네. 뭐 아까 뭐 유니버스가 맞고 소울. 일단 얼굴부터 맞추고 나서 그 유니버스가 맞다고 아니, 봐야겠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외모 안 본다는 건 다 뻥이고. 뻥이야, 그건 당연히. 그 외모를 보긴 보죠. 그 사람이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 네. 일단 사람이라는 게 솔직하게 말해서 시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외모는 무시 못해요. 딱 봤을 때 아 괜찮은 호감형이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사모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전에 DM으로?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어. 저는 얼굴 보고 만났습니다. 처음에. 어. 중요해요. 얼굴 보고 만나는 게 중요해요. 멋있다. 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우리가 좀 끝으로 해보죠. 이 요즘 20대 연애 사랑 열렬히 안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나를 다 연애. 사랑. 열렬하게 안 끝까지 한다고? 나를 불태워서 아니, 열렬히 한다는 그 정의가 뭐예요 그래서? 열렬히 한다는 어떤 건 거 뭐? 이런 너 없으면 거죠. 죽는다? 예를 들면 발 뺄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뛰어드는 거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어. 그렇지. 음. 근데 요즘에는 뭔가 다 재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딱 계속 지켜보다가 그- 아,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발을 뺀다는 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그렇죠. 나도 열렬히 사랑하고 싶어. 근데 사랑하고 그럴 싶은 사람 사람 없다는 많죠 거지. 지금. 그렇죠. 만나고 싶은 사람 근데 많은데. 네. 저는 그런 그 단계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제일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뭐야? 사랑에 빠졌을 때.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난 정말 안정하고 쉬고 싶은데 네. 자꾸 걔 생각만 나잖아. 자고 싶어도 걔 생각이 나고 그렇지. 피곤한데 또 걔 생각이 그치. 나고 없으면 불안하고 이게 굉장히 피곤하다니까요. 피곤하다고. 그거를 극복하게 만드는 게 사랑인 그래서 거야. 양재역 가신 거 아니에요? 피곤해가지고 안 아니요. 피곤하다고. 그럼 지금 만나는 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1년에서 2년밖에 안 가요. 그래요? 딱 봤을 때 설레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한 다음에 그 안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정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거기서 판단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격정적으로 너 없으면 죽어 나와 어디 딱 그런 내 친구도 그런 게 많았거든. 가자 시골에 가서 내가 풀빵 장사나 아 들어가 싫어. 그런 장사 난 싫어.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난 가서 풀빵 장사 하는 애 있더라도 엄마 연 끊어 이제 내가 혼자 내가 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정말 풀빵 장사 하는 친구도 그 입에 있었어요. 풀칠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싫어요. 저는. 정확하게 2년 후에 돌아가요. 엄마 저기 죄송한데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2년을 견뎌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요. 저는 진짜 이 두 분들한테 사실 궁금했던 게 두 분은 아니겠지만 주변에 어쨌든 딩크족이라든지 네. 비혼족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네. 이러면서 이제 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데 주변 얘기들은 정말 결혼에 출산에 부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얘기 들어본 거 없나요? 주변에 너무 많아요. 딩크족이 너무 많고 네. 근데 그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해서 지내다가 애가 생기면 삶이 달라졌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가 생기면 이제 워킹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우선 지금 2년 동안 휴직을 해야 되죠.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라면은 내가 또 잘릴 수도 있고 그럼 불안함, 경제적인 이유가 되게 크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 중에 집값도 있잖아요. 내가 집 대출 갚고 살아야 되는데 애 육아 이런 걸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이걸 다 담보할 수 있을까? 그거 자신이 없으면 딩크족으로 가는 거죠. 또 애를 안 낳고. 그럼 경제적인 이유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크죠. 거네요. 그럼 주거라든지 여자들이나 남자들에게 그런 육아에 관련된 일자리가 좀 안정이 된다면은 그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보육 같은 거에 대한 정책이 좀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딱 있는가.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도 있고 뭐 하지만 이것도 비용이 드는 문제고 그런 것들이 더 원활히 돌봄 같은 게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더 돼야 된다. 저도 이 부분이 진짜 공감하는 게요.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 1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5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 늘려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이를 맡길 곳 보육,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 아이는 낳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맞아요. 아이를 낳는 거에서 끝내버리면 네. 정책이 그죠. 이게 매달 나오는 30만 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 줘도 되니까 네. 정말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대선 나가요? 대선 출마하시죠. 제가 앞에 드릴게요. 네. 네. 100만 원 솔직히 말해가지고 더블 인컴 노 키즈로 살아가면은 연애하는 그 기분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네.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응애 애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포 앤 애프터로 나눠줘요. 맞아요. 100만 원? 그 제일 비싼 거 남양유업에서 나오는 산양분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네? 네, 그것만 한 달 분유값만 100만 원 넘어간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뭐랄까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뭐 냉장고와 열정 같은 사이 같은 경우에도 난 냉장고라고 하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요? 냉장고와 열정 사이 있고 근데요. 나이가 드니까 혀가 이제 슬슬 풀려가지고 네. 그 이제 보통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두오모 그 공항에서 뭐 맞아. 헤어져가지고 다시 네. 만나고 제가 영화 감독이면은 그 애프터를 또 만들 거야. 둘이 두오모 공항에서 사랑 냉정과 열정 사이 다 만나서 껴안고 애를 낳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육아하면서 힘든 싸우고 모습. 힘들고 부부 싸움하고 그게 현실이지. 냉정과 열정 사이 파트 2 이런 식으로 맞아. 뭐 호우 시절 그 정우성 나오는 거 고원원이랑 네. 그 두보 초당에서 중국에서 뭐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둘이서 또 다시 사랑을 해. 아름답게 끝나요. 파트 2 애 낳고 기저귀 때문에 싸우고 그렇지. 이걸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니 전 선킴님이랑 중년의 생각은 비슷한가 봐. 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사회 자체가 네.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사랑에 대한 환상을 많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육아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남녀가 함께 맞춰가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 과정이고 우리가 이거를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게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노력하고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전과 출산 전과 완전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결혼도 생각이 없었고 아이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저의 가치관과 행복 자체가 달라져서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 제가 아이를 안 낳았으면 어땠을까 내 삶에 할 정도로 너무 가장 잘한 일인데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청년들에게 아까 네. 이제 집 얘기하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저지를 필요가 있는 게 모든 게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뭐 1부터 100까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일단 저도 아이를 딱 낳고 보니 그 현실에 맞춰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게 되는 게 일단 있고요. 삶 자체를. 그리고 셋이 되니까 청약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어. 맞아. 우리 팀장님 그 제가 인스타 팔로우하는데 가장 그 눈물겨웠던 게 뭐냐면 한번 방송국 TBS의 아들분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방송 데려가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국 구경한 다음에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빠가 방송 더 뛸게 돈 많이 벌어올게 우리 파이팅이라고 들어오신 거야. 눈물이 나더라 내가. 지금보다 더 아, 뛰면 좋다. 잠잘 시간 없고 지금도 하루에 잠 1시간씩 주무시거든요. 지금도 가수면 안 이게 돼요. 현실의 이게 눈에 다크서클 내려온 거봐 나랑 같은 나이로 보잖아 지금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 두 분의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정되고 꼭 결과가 딱 내 눈에 명확히 보여야지 지금 가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좀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주거와 하게 되네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네. 네. 아 그리고 저는 저희 그 MZ 세대 분들한테 조금 부탁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연애하면서 그 어쨌든 견뎌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서로 네. 알아가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 그럼요. 그거를 좀 잘 버텨내는 인내심을 좀 기르는 것도 우리의 책임 아닐까. 지난 연애 얼마나 했죠? 어떤 건 지금 여자친구가 3개월이요. 3개월. 지난 연애. 지금 저 3개월 지금 본인도 제 얘기하고 알고 있어요. 있는 거야. 제 얘기하는 전 거예요. 여친한테 하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자기 완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PD님은 저요? 네. 저 남친 만난 기간이요? 아니요. MZ 세대 분들에게 네, 한마디. 뭐, 네. 너무 사랑하는데 노력 안 하는 거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자. 더 열심히 찾고 그리고 끈기 있게 만나고 노력을 좀 하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네, 우리 삶에 사랑은 중요하니까. 네, 사랑하며 살자. 아름답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이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된 거네. 네. 그냥 너무 가시면 좋네요. 됩니다. 네, 이야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명민준 씨 그리고 우리 이 PD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분은 떠나셨어요. 네. 두 그래요. 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네.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 라는 또 그러니까요. 반성을 해봅니다. 예. 아니 뭐 그래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요즘 MZ 세대는 아직까지도 현실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 때묻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느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건 하고 싶지만 지금 뭔가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입안에 일단 넣으십시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우리는 한 번씩 갔다 뭐 왔던 어쨌든 한 번씩 경험을 했잖아요. 뭐 예. 두 분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왜 자꾸 우리 보내려고 해? 아무도 몰라거든요. 나도 능력만 되면 나도 네. 두 번 세 번 해보고 싶지. 누구랑? 딴 지금 남편이랑? 남자들이랑 살아보고도 싶어. 왜? 솔직하네. 궁금하니까요. 아, 왜냐면은 뭐가 궁금해요? 이제 이 남자랑 한 8년 정도 살아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잖아요. 네. 다른 남자도 어떤 삶이 아니, 또 궁금한 게 펼쳐질까.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렇게 오래 살면은 이 남편을 사랑해요? 아니면 정으로 사는 거야? 익숙해 사는 거야 그게? 전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 지금도? 네, 저는 저희 남편을 보면 아직도 설레고 오. 저희 남편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오. 약간 그래서 정과 사랑의 경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떨리고 이 남자가 궁금하고 만지고 싶고 이게 만약에 설레임과 사랑이라면 저는 아직 사랑입니다. 유통기간이 꽤 오래 가네요. 이거는 100% 저희 남편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 덕분에 저희 남편 항상 저를 보고 설레어하고 표현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희망사항이죠. 다른 외국인 남자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의 성향의 사람을 만났으면 나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건 궁금하죠. 네. 저도 좀 궁금해요. 다른 여자와의 다른 결혼 생활은 다른 여사와의 그쪽 게 떨려가지고 저기 여사님 방송에 많이 가면 기다리세요. 그 이게 샴푸 나이트라고 있거든요. 고속터미널 거기서 만나라는 여사님들 거예요? 많아 거기요. 네, 아무튼 네. 그런 생각들을 갖는 분이 많죠. 그걸 실천하지 못할 분인 거죠. 근데 뭐 그건 다른 얘기지만 2015년도에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 쪽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민사 쪽으로만 카바치면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아, 네. 근데 아니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남녀가 둘이 네. 이렇게 만나서 살기 시작한 거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예전부터 오래됐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남녀가 오래됐다고. 교합 야, 교부 똑같은 말 또 듣기 싫어. 야,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교미가 질문 해주면 안 돼? 없으면은 왜냐면 그게 날릴 수도 있어서 그래. 왜냐면 교미가 없으면은 네. 우린 존재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가 이제 언제쯤부터 생겼냐 이건데 그 이혼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쉽게 바뀐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하고 싶으세요? 이혼이요? 네. 아 이혼을 뭐 하고 싶다고 예약제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없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하기는 싫지만 궁금하다는 거지. 다른 여자의 삶은 어떨까? 그러니까 그 말은 바람 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뭐 실천에 하면 그렇죠. 예,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진 않지. 머릿속에서만 그러니까 상상하는 지금 거지. 마음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요. 왜요? 됐어요? 너무 하고 싶어 나. 저는 이거 질문 궁금한데 남자는 돈이 없어서 여자는 돈이 있어서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남자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여자는 돈이 많아서 돈이 있어서 결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유, 진짜. 이거는 여자 남자 누구에게 더 유리한 이게 걸까요? 제 친구 중에서 네. 그 돌싱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진짜 많아. 네. 특히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봐주죠. 네. 100% 이혼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번 사회를 봐주고 이혼을 했어요. 재혼을 할 때 또 사회 봐줬거든요. 또 이혼을 해. 근데 그 뭐라고 할까 이혼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처음부터 내가 이게 모자라고 저쪽에서 내가 카바 쳐줄 수 있다. 저쪽에서 나를 뭐 내가 돈이었는데 저쪽이 돈이 많다. 나는 사업을 하는데 저쪽이 무슨 학자 집안이다. 이런 조건 보고 결혼하죠. 100% 이혼은 안 하더라도 이혼 그 언저리까지는 가요. 그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뭘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봐야 돼. 이 사람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건 안 되거든요. 또 뭔가 또 이 들어왔네요. 네. 자, 이 부분. 자,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 수명이 40세고 농경 사회일 때 가장 적합했는데 이제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2번 해야 맞네. 딱 2번. 그 조론이라는 걸 저는 그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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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도 우리가 갱신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뭐 정말 완벽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으나 뭐 정에 휩쓸려가지고 네. 때가 돼가지고 얼떨결에 뭐 또 이 사고를 쳐가지고 네. 결혼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결혼한 다음에 네. 이혼이 싫다고 하면은 졸업같이 졸혼을 추진하는 것도 좀 맞다고 봐요. 그리고 문화나 지역마다 결혼 제도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거 있나요? 뭐 중동,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거 많고.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해를 하세요. 뭘요? 뭐 예를 들어서 알라 신이 정말로 한 남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뭐 여러 부인을 뭐 거느려라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농경 사회에서 그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지금 몽골족이라든지 그 유목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유목 민족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만약에 친엄마가 아니에요. 친엄마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엄마는 양엄마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양엄마와 결혼을 해요. 아? 뭐야? 그리고 형수 있잖아요. 그 형수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럼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요. 중동에서요? 아니 중동이 아니라 그 몽골 유목 민족들이 네. 그거를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뭐야 저 말도 안 되는 야만족이다 이거인데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유목 민족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유지를 해야 돼요. 혈통을. 그래서 친엄마랑은 결혼 당연히 못하죠. 그렇죠. 친엄마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양모랄 경우에는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사막에서 죽어 이 여자는. 그렇지. 그래서 이 여자를 챙기는 입장에서 결혼을 하고 또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 네. 유목민족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냥 형수를 내버려두면 양밥이 돼요. 양은 초식 동물이군요. 아니군요. 사막에서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 형수를 위해서 동생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생존이네요. 생존 문제라니까요. 아랍도 중동도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 꼬란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알라 신께서 말씀하셨다. 뭐 선지자 모하메드가 남자는 10명 이상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또 전쟁을 통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이런 여성들을 사막에 방치하지 마라. 다 걷어들여라.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중동의 일부 다처제 문화예요. 이거를 문맥 딱 끊어버리고 야 중동 가니까 부인이 7명 야만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족적으로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걷어들이는 형태.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시대나 그 사회 모습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혼이나 이런 제도가 바뀌어가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등장하는데 뭐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거하면서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인신고 하셨어요? 했어요. 했죠. 네. 저는 혼인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왜요? 왜냐면 내가 결혼한 걸 왜 국가에 왜 내가 보고를 해야 돼? 허락을 왜 받아야 돼? 신고를 왜 해야 돼? 아니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게 문제라니까. 보호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국가에 왜 신고를 해? 내가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그 뭐라고 할까 이 결혼 시스템이라는 게 슬슬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건 맞아요. 네. 일례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요. 네. 무조건 한 성을 정해야 돼요. 뭔 성이? 라스트 네임을. 네. 남편 성을 따라가든지 오. 부인 성을 따라가든지 아, 그래요? 이 시스템이. 네. 근데 대부분 그 관습법에 의해 가지고 남편 성을 따라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도키로 이마카라랑 결혼했다. 네. 그럼 부인도 성이 도키로 이마카라가 돼요. 그걸 이제 바꾸자라는 움직임이 슬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왜 내가 남편 성을 왜 따라야 되냐? 내 이름은 뭐 비싸이로 막가는데 왜 도키로 이마카라로 바꾸냐? 이런 식으로 일본 같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어느 성을 선택할 거냐 이걸 또 둘이서 그냥 논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잖아요. 나는 김 씨고 부인은 박 씨고 이런 식으로.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박 씨가 내 성인 김 씨를 따라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 아닌가? 왜 남편 성을 따라야 되냐?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이제 북미권에 있는 그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도 결혼하면은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네. 힐러리 로뎀이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됐잖아요. 남편 성 따라가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 서구 뭐 시스템을 좋아하는 미국인데 왜 그렇게 여성 차별을 하냐? 그때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너희들이야말로 여성 차별하는 거 아니냐? 왜요? 결혼을 했는데 너희는 킴스 패밀리인데 왜 부인만 박 씨로 방치를 하냐? 걷어들여야 된다는 다 거예요? 같이 킴스 패밀리가 되는 게 아니냐? 얘기를 해요. 또 거기 가만히는 또 제가 아니죠. 네. 받아쳤지. 네. 그러면 부인성으로 통일하는 건 어떡하냐? 할 말이 없어 그쪽에서. 저는 이제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외국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렇지. 낳은 맞아요. 아이처럼 네. 지원이라든지 그런 제도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혼을 인정하긴 하지만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조금 사회 제도 안에서 보호해주면은 지금 논의가 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에 가족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비혼 독신에 동의하는 20대가 53%나 된다는 거예요. 비혼 독신에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이분들의 이 생각과 이 우리의 제도가 사실은 엇나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걸 좀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동거를 하느냐?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네. 30대 4명 중에 1명은 집이 없어서 동거를 한대요. 아까 이제 그 PD님도 이야기했지만 네.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 네.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이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직도 이제 젊은 세대가 요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상하네. 그리고 30대인데 이 아직 그다음에 결혼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는 비율도 28.1%나.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자체도 굉장히 좀 뒤로 지금 계속 밀리는데 미뤄졌고. 그 또한 이유는 뭐냐? 내가 사회에서 자리 잡고 돈 벌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무언가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전민기 팀장도 아시겠지만 남자는요. 네. 그 결혼을 해야지 돈 모아요. 그건 맞아요. 혼자 지내죠. 아무리 돈 모아봤자 내가 받은 월급 어디 갔니? 벌써 다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MZ 세대 분들은 이제 워낙 지금 누리고 있고 본인들이 어쨌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결혼과 출산 때문에 나의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절반이 무슨 말 하냐면 정부에 바라는 지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네. 뭘 것 같아요? 집? 주거비 지원이에요. 35.7%.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집을 근데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최하 17년 이상을 벌어야 되거든요. 아, 그 뭐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문제는 이 부동산과 집에 대한 집착 같은 경우에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월세예요. 미국? 미국은요. 맞아요. 다 월세예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개념 자체가 약간
뭐 현실감이 떨어지고 특히 집을 뭐라고 할까 이제 모기지 20년 30년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도 대부분인데 우리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뭐 현찰 박치기로 산다. 그럼 바로 IRA라고 해가지고 그 세무서에 조사 나와요. 그 돈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굳이 내가 집을 왜 사냐?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집에서 살아보면 좋지. 굳이 내가 집을 왜 사냐? 뭐 집이 없으면 트레일러에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즘 MZ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저렇게 집착하는 거 보면은 약간 우리 DNA에 뭔가 그 주택에 대한 뭔가 있나 봐 이게요. 이게 특히 작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이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뭐 진짜 뭐 그 벼락거지, 벼락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도 계속 누구는 집 사서 부자 됐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저는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것 같아요.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제가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집을 사야 돼라는 생각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집은 주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빌라든 연립이든 원룸이든 투룸이든 어쨌든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네. 언젠가 우리가 뭐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MZ 세대들은 딱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그 재테크나 이런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네.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생각이 다른 것 기성세대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래도 집 한 칸은 마련하고 가야지라든지 집 한 채는 있어야지라는 그게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이 꼭 굳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월세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월세 살고 있고. 왜요? 그게 이제 아마 더 이상 재산 분할 때문에로 좀 많이 뭐 어쨌든 지금 월세로 살고 있고 네. 충분히 뭐 만족하게 살고 있는데 네. 집이 없어도 되나? 제가 봤을 때는 MZ 세대는 여기에 걸린 것 같아. 뭐 저도 그런 공범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네. 월세를 살고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집은 있어요 지금. 네. KBS PD님한테 지금 세 주고 네.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값이 거짓말 안 하고 3배가 뛴 거예요 이게요 제 집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 맞아요. 같아. 집 자체가 아니라. 맞아요. 저쪽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로소득이 저렇게 생기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연봉 5천만 원과 1억에 대한 박탈감은 없는데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큰 박탈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서 이게 또 부동산이 갑자기 좀 침체되고 가격이 좀 안정되면은 또 MZ 세대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집값이 서서히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정부가 좀 더 힘써줘서 좀 더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생각하고요. 본인이 집값 떨어지길 바래요? 아니 그 아니, 얘기하면 지난주에 밤새 얘기했잖아요. 해야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치. 이 사회를 위해서는 뭐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만 떨어지면 안 되겠지. 대응하겠지.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가 함께 떨어진다. 그거 이제 용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납할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봐라 떨어져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뭐 우리 식대로 한 명 한 명씩 네. 나는 결혼을 그래도 추천하는지 아니면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나름대로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서 여러분들에게 토론거리를 좀 던져드리면서 네. 밑에 댓글로 쫙 토론하시라고. 예,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썬킴 쌤은 어떠세요? 뭘요? 결혼 추천 안 안 추천. 일단 비추천. 결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같이 아이고 내가 뭐 정말 우리 아들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그거 산다,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요즘요. 뭐 절대로 물론 뭐 제가 이혼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싫으면 맞지 않으면 인생 길어요. 헤어지고 양자택일하는데 이렇게 이 말이 길어. 추천 안 추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잖아. 뭘 이러다 또 조선시대 역사까지 그러니까. 떠나갈 것 아니, 같은데. 구석기 시대 가니까. 일단 해요. 한 다음에 네. 한 다음에 좋으면은 땡큐고 하다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때 헤어지세요. 우선 해보고 후회해라. 해보고 후회하라. 네. 네, 오윤혜 씨는요? 저는 짠 추천합니다. 하라고요? 난 결혼 안 했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아 진짜. 결혼 2번, 3번, 10번 할 수 있다면 해도 됐고 저는 어쨌든 결혼은 무조건 추천입니다. 오. 저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하면 평생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미련이 남거든요. 일단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 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20대부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뭘요? 결혼 생활의 어떤 현실적인 현실. 모습들을 그건, 보여줘야 돼요. 그건 진짜 해봐야 돼 본인이지. 해봐야 돼. 네, 아무튼, 그래서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감우성 씨가 나온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영화거든요.
결혼은 미친 짓이야. 맞아요. 네, 여기까지. 미쳐야만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랑에 한번 푹 미쳐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회 했는데 네. 정신이 너무 이거 없네. 진행이 쉽지가 않죠. 네, 진행이 오늘 또 들어오기 전에 네. 약을 하나 때려 먹었는데 네. 와 몽롱하고 사회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세모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무한 사랑으로 저희가 정규 방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우리 세모단 외치고 끝낼까요? 좋아요. 거침없는 녀석들 세상 모든 문제 해결단 저희가 금요일에 또 다시 돌아오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 거침없이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거침없는 거침없는 녀석들. 다시. 자, 썬킴 쌤이 외쳐주시면 거침없는, 우리가 네. 세모단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화이팅! 뭐라고 하셨어요? 혼자 뭐라고 했어 또? 파이팅이라서 화이팅. 아 파이팅. F 발음.